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오늘 함께하신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 분석을 위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교차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출 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청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시설의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 능력, 네 번째, 배출이 되는 K4 오염수가 배출되는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성 영향 평가의 적절성 등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 보고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실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카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 내지 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그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의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 조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그 검사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 대해서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 단계의 수산물 7만 6천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올해는 지난해 4천 건에서 올해 8천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 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염전의 경우에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 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또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저희들이 평가한 기술적인 근거,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한 270여 페이지가 넘는 기술 보고서가 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기술적인 근거에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1년 8월부터 시행된 일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검토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삼중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정화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삼중 수소가 남는데요. 이 삼중 수소를 해수로 희석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해수로 목표치만큼 희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정상운전이 아니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오염수가 이송되고 희석되고 방출되는 과정마다 단계별로
방사능에 대한 측정, 감시를 통해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쿄전력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방사선 영향 평가가 적절하게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배부해드린 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AEA와 그리고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라는 ICRP가 제시하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불확실도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워스트 케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IAEA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인의 선량 한도, 즉 연간 1mS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자연으로 배출할 때 그 배출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각국이 이 1mS/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 핵종별로,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의 종류별로 각각의 배출 기준, 이 정도 농도면 자연으로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 베큐렐/리터, 그리고 일본은 6만 베큐렐/리터, 이 숫자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다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1m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각 핵종별 농도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른 농도가 있을 텐데요. 그 비율에 대한 총합이 1 미만이어야만 말씀드린 1mS/year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적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안전성 검토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사고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핵종 중에서 우리가 배출 기준 이내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핵종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확인해야 할 핵종에 대한 성능은,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성능은 제대로 있는 거냐, 그리고 정화되고 나면 배출 기준 이내임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한 핵종을 선정을 한 절차를 보면 사고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것, 그리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기존 농도비가 낮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30개의 핵종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30개 이외에도 검출된 사례의 핵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64개의 핵종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총 39개 핵종을 추가해서 측정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 69개 핵종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 핵종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핵종별로 반감기라든가 기여도라든가 또는 물에 녹는 용해도 등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19개의 핵종을 도출했습니다. 이 19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69개의 핵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핵종, 지금 말씀드린 핵종들이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설비를 거치면
기준치 이내로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 기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점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배출 기준인데요. 저희가 13년도 알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13년도부터 22년까지 연 1회에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는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핵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모든 농도 값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그동안에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핵종은 총 6개 핵종입니다. 삼중수소는 제외하고입니다. 이 6개 핵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쿄전력이 측정하려고 하는 30개 핵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5월부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1이라고 하는 배출 기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핵종들이 6개 핵종이 되고요. 2019년 5월부터는 그러한 핵종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2차 정화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두 탱크의 경우에는 알프스를 한번 거치고 나왔을 때의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핵종들이 있었던 오염수입니다. 보시면 그래프 중에 배출 기준 1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노란 막대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한 번 더 정화하고 나온 핵종들입니다. 보시면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거고요. 그 외의 핵종들은 2차 한 차례 더 정화를 하고 나니까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 단위로 나타난 농도값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 단위로 농도값을 분석한 데이터에는 흡착제가 알프스에 각각 기설, 증설, 고성능에서 18개, 20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흡착제를 통과하면서 어떤 것이 제거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단계별 핵종을 저희가 4가지로 전처리 설비까지 포함하면 5개입니다만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아이오딘 안티몬 흡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를 거치면 그 이후부터는 배출 기준 이하로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흡착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다수의 핵종을 정화하는 필터이기 때문에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기술적인 평가를 했고요. 현재 도쿄전력의 계획상 1년에 약 20회 그리고 처리한 오염수의 양으로는 8,000톤이 처리되면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장 이력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고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2건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필터 결함이라든가 부식, 누설 등 여러 가지 반복된 고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분석한 결과 성능의 영향에는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알프스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프스를 거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출구에서도 농도를 확인을 하고요. 또 알프스가 거치고 난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그 탱크에서도 다시 한번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방출할 수 있는 오염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K4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농도를 분석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프스가 고장 나더라도 해양 방출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69개 핵종에는 포함되어 있는 5개 핵종에 대해서는 알프스의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매년 측정하는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알프스 입출구 농도도 분석을 좀 해서 정확한 핵종별 배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측정 확인용 설비인 K탱크입니다.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K4 탱크가 각각 10개가 묶여져 있고 5개씩 또 순환 펌프별로 묶여 있습니다. 시료는 이 탱크의 밑단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서 나온 분기된 그런 배관에 시료 채취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쿄전력의 실증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 처리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균질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이렇게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핵종들이 배출 기준 이내로 제거된 오염수를 이제는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을 희석해야 됩니다. 이 희석이 충분하게 희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출 목표치는 1,500 미만입니다.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보면 삼중수소 농도 최대 농도는 100만 베큐렐/리터입니다. 일일 최대 500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해수 이송 펌프의 용량을 계산을 하면 최대가 삼중수소 농도의 최대값이 1468로 1500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는 말씀드린 대로 K4 탱크에서 치료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농도가 확인이 되면 이 농도값이 바로 오염수를 배출하는 유량계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유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배출 목표치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희석을 하려고 하는 해수는 그러면 건전한 거냐? 이 부분은 5호기 치수구에서 해수를 치수하는데요. 이 부분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시료도 채취를 해서 건전성을 확인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도치 않게 또는 계획과 다르게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상 상황에서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상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지진, 전원 상실, 그리고 인적 오류, 설비 고장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진의 경우에는 설비를 수동 정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지진에 의해서 탱크가 파손될 경우에도 누설이 되지 않도록 제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원이 상실되면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무정전 전원 설비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감시를 하는 제어기의 고장에 대비해서도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양 방출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차단을 할 수 있는 밸브는 긴급 차단 밸브 1,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긴급 차단 밸브 2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이 차단 밸브에도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밸브들은 오염수가 유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고유량이거나 또는 해수가 적게 들어오는 저유량이거나 또는 방사선이 높거나 하게 되면 인적 개입이 없이도 자동으로 차단 밸브가 작동이 돼서 방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송, 희석, 방출 단계별로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지 K4 탱크에서 말씀드린 대로 69개의 핵종을 시료 분석을 해서 배출 기준에 불만족하면 다시 알프스로 재정화하도록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는 이송 설비로 들어가는데요. 이송 설비에는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선 감시기에 고방사선이 되면 또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출 직전에는 상류수조라고 하는 방출을 대상이 되는 오염수를 모아놓은 수조에서 시료를 떠서 1500 베큐렐/퍼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이상이면 방출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출이 시작되고 나서도 매일 1회 삼중수소를 측정을 해서 1500 베큐렐/리터 이상이면 또 방출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출이 된 이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각각 3km 지점 그리고 10km 지점에 상준수소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상치, 설정치 이상이 되면 방류를 중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핵종 농도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시료 정보에 대해서 섞이지 않도록 채취해서 분석 전 과정을 QR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울러서 시료 정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글라스와 직원의 확인 그리고 관련된 자료까지 다 일치해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런 시료에 대해서는 시료를 계측 장비에 넣으면 이제 계측 값이 나올 텐데요. 그 측정 값이 자동으로 변환되고 저장되고 그리고 공개되는 이러한 자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시찰단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분석실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특정 일시에 특정 핵종에 대한 측정값, 계측 장비의 측정값을 저희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서 일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추후에 근거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영향 평가의 적절성입니다. 방사성 영향 평가는 세계의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그 해당 시설이 정상 운전 중이거나 또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정했을 때에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IAEA가 먹이사슬을 고려한 농축계수와 장기간의 영향을 고려한 선량 환산계수를 활용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받는 환경 영향 평가를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먹이사슬과 관련해서 먹이사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삼중수소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기결합과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OBT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OBT라고 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삼중수소가 모두 유기결합한다는 가정하에 피폭 선량은 평가해 본 결과 거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70세까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을 반영한 선량 환상 예술을 활용해서 평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정상 운전 시에는 후쿠시마 주민이 받는 피폭 선량이 최대 0.00003 mSv/E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극단적인 사고인 K4 탱크가 현재 3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30개가 전부 파손이 돼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총 3만 톤의 오염수가 하루에 모두 유출되었을 경우에 받는 후쿠시마 주민의 피폭 선량을 예측하였습니다. 그 예측값은 최대 약 0.01 mSv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도출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확인하게 되면 그 배출 양을 근거로 해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아울러서 실제 배출 양을 토대로 해서 인근 주민의 피폭 선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도쿄전력이 내놓은 실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실시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알프스의 성능은 19년 이후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착제의 교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수도 충분히 공급이 돼서 삼중수소 농도를 배출 목표치 이하로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알프스가 고장이 나더라도 해양으로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농도를 확인하고 또 K4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방출할 수 있는 오염수인가를 확인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서도 방출 전, 방출 후에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모두 적합할 경우에는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원자력 연구소와 해양과기원이 수행한 시뮬레이션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우리 해역에 10년 후에 0.00001 베큐렐/리터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어떠냐? 이 부분도 봤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이제 후쿠시마인데요. 후쿠시마 앞바다 동쪽 400km 지점을 보면 수개월 후에는 0.0001 베큐렐/리터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서쪽으로 보면 1000km 지점으로 가면 0.0001 베큐렐/리터가 6년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K4 탱크에 있는 30개 탱크가 다 파손돼서 3만 톤이 유출될 경우에 후쿠시마 주민이 받는 예상 피폭 선량이 최대 0.01 mS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1 mSv 선량 한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배출 기준과 목표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측정값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우리 원안위 간의 신속한 통보 그리고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술검토팀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변경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속하고 또 확인 작업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IAEA가 진행하고 있는 검증팀 그리고 시료 분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 사항으로 권고를 할 것이고요. 이 권고 사항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의 일본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